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연말에 IPO 기업 공개죠. 예, 북적이는 모양이죠. 주목할 만한 새내기주, 신규 상장주 알아봅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상장하는 IPO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습니까? 현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 대비해서는 11월, 12월 모두 큰 폭으로 IPO하는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11월에 IPO 기업이 총 20개 기업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개, 코스닥이 14개, 코넥스가 2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IPO를 가져왔었는데요. 11월에 공모 기업 수뿐만 아니라 공모 기업 측면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달입니다. 공모 금액 측면에서도요. 하나 시스템이 4,026억 공모했고요. ITM 반도체가 1,313억으로 공모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증가한 모습인데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11월 주요 상장 기업 데이터를 보면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12.4% 정도 상승한 수치이고요.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11월 말 기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7.1% 정도 상승한 기록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초가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공모 후에 매도 전략을 가져갔다는 것이 유효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185.5%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록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고요. 희귀 난치성 치료제 개발 기업이죠. 티움바이오는 4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매우 공모가 기업 공개한 시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회사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상장한 기업들이 많군요. 물론 뭐 수익률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따른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을 찾는 게 관심사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관심 기업. 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기업은 SJ그룹입니다. 예.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요. 공모가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947대 1로 밝혀졌었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도 일반 청약 경쟁률에서도 513대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었고 밴드 상단을 형성하면서 공모가 또한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는 공모가가 12.7% 정도 상승을 해서 첫날에 43,500원으로 시초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회사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에 스페셜 조인트 그룹으로 설립이 돼서요. 2009년에 칸골 라이센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자 브랜드인 그 캥거루를 보신 그 칸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가방도 있고 보면 예, 가방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가방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가방이랑 의류 라인을 런칭을 했고요. 2011년도에 칸골 등록 상표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주요 브랜드인 칸골로 성장을 해 나갔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각 브랜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칸골과 칸골 키즈 그리고 헬렌 카민스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9년부터 이 칸골 모자를 수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칸골 키즈를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이 유아용 그 모자와 가방 그리고 의류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헬렌 카민스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자와 가방을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면서 판매하고 있고요. 향후 이 칸골 브랜드 내에서 이 헬렌 카민스키가 스포츠나 또는 아웃도어 쪽으로 의류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중으로는 럭셔리 남성 브랜드로 추가로 런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또한 안정적인 이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해외 진출입니다. 칸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액이 매년 100%씩 성장을 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동사에 가져올 수 있는 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홍콩이나 마카오, 중국 쪽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향후에는 영국이나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쪽에서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53,000원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필라코리아나 뭐 신세계 인터나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종목 SJ그룹이었고요. 신규주 가운데 또 한 기업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인 ITM 반도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한 신규 상장 얼마 되지 않은 상장주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PMP를 양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PMP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나이스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00년에 설립됐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2차 전지 보호 회로 전문 업체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같은 이 소형 IT 제품의 배터리 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데요. 주요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MP, 그리고 프로텍션 IC, 그리고 POC, 그리고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제품 이름일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뭐 시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과방전되게 되면 배터리가 사용하기 불가능하게 되고 또 과충전되게 되면은 발열을 일으켜서 혹시나 터질 수도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보호 회로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과방전이나 과충전을 막아서 배터리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ITM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호 회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향후에는 이 중대형 배터리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전기차 시장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모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가치도 그에 따라서 비례하게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주요 매출은 앞서 말씀드렸던 PMP입니다. 이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의 약자인데요. 이 2차 전지 보호 회로와 배터리 팩을 모듈화시켜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동사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들어질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던가 웨어러블 워치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무선 디바이스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 수요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베트남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베트남에 2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제3공장을 현재 증설 중입니다. 따라서 높아지는 수요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동사의 실적을 향후에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캐파 2018년도만 봤을 때는 월 8,500만 개였습니다. 2020년도에 증권사 추정으로 월 1억 개 정도를 예측을 하면서 18% 정도 증가되는 캐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 특히 그 안에서 PMP라는 생산 비중의 증가를 꾀하면서 ASP 단가도 상승할 수 있고 수익성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현재가 부기는 매수가 38,000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가운데 여러 개가 있겠지만 SJ그룹과 ITM 반도체 두 기업을 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신규주들은 늘 보면 기존의 뭐 기관 물량이라든지 뭐 소위 나올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늘 이제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신규주로서 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체크해야 될 포인트 추가적으로 있나요? 신규주는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네. 날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공모한 이후에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기관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모주 펀드도 그만큼 많이 생성이 네. 됐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시장의 자금이 공모주 쪽으로 조금 많이 흘러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 금액 또한 굉장히 크게 기업들이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추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12월 정도에는 공모를 꾀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모 기업들이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제 보호예수나 물량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보호예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팔 수 있는 네. 6개월이나 1년 뒤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그에 반응하는 전략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기간이 뭐 1년인 경우도 있고 또 뭐 떡 일률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수급은 좀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이겨라. 최근에 이제 기업 공개가 활발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SK증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가 그 15일이 추가 관세 미국이 하기로 한 날이 우리로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괴로운 주말을 맞이할 텐데 오늘 아주 반가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소식이 와서요. 훈훈하게 어제 오늘 장을 이어갑니다. 남은 시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